네, 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이광재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스테이블 코인의 쿠팡과 함께 뛰어들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또한 중국이 미국의 엔비디아 칩을 안 받겠다라는 좀 충격적인 뉴스가 있는데 이를 우리 이정환 슬로니스 대표님과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그 삼성과 쿠팡이 스테이블 코인에 네네. 뛰어들었다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혹시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스테이블 코인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0 지금 이제 100만이니까 240억 달러까지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50조 원 정도 시장으로 컸습니다. 이게 이 스테이블 코인은 대략 아시죠? 이게 코인이라는 게 기존에 이제 그 새로운 그 화폐를 만드는 거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에 있는 법정 화폐와 연동되는 그 화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1달러 대 1달러하고 1코인을 연동시켜 가지고 이제 그대로 동급의 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이제 거래 수단인데요. 삼성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이제 삼성이 이제 드디어 이제 그동안 그 삼성이 아무래도 그쪽 가상자산 쪽에서 좀 손을 빼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또 AI와 연동되는 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에는 이제 예를 들면 거래 한 건에 0.0000001원이라고 치면 보통 그걸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썼던 우리 삼성페이라든가 다른 이제 그동안의 거래 방식으로도 애매하고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건데요. 스타벅스에 가면 사이렌 오더라는 애치금 있죠. 한 3만 원 정도 넣어두면 그걸 이제 앱으로 결제해가지고 커피 한 잔에 4,500원씩 빠져나가는 그런 거래가 있는데 그런 스타벅스 애치금 같은 그냥 현물인 거죠. 그냥 상품권 개념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돈 넣어두고 그걸 그 결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거의 빛의 속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애치금이라든가 이제 그런 페이라든가 가상 그런 것들이 이제 현금을 거래하는 수단이라면 이건 현금을 그냥 놔두고 현금과 동급한 동급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수단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0.00001원짜리 거래를 할 때 현금으로 그렇게 거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1초에 막 30만 건 거래가 한다. 그럴 때 그걸 뭐 카드나 아니면 계좌 이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AI 시대 거래가 스테이블 코인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보통 이제 그리고 뭐 IoT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냉장고가 거래를 한다. 아니면 또 조그만 손바닥만한 손톱만한 기계에서 거래를 발생한다고 했을 때 기계 대 기계가 데이터 거래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코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금과 연동되는 토큰을 빛의 속도로 거래하는 그런 거래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도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공약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당시 이제 한참 논란이 많았죠.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실 한국은행의 기본 목표는 통화 안정이잖아요. 물가와 이 통화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이 나타나서 이제 현금이 아닌 다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면은 지금 같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달러를 구입하거나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꿀 때 환율에 연동해서 이제 이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은 이 환전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거래를 하게 되죠.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거래하면 한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뭐 물건을 사거나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주고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 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원화 가치라는 그런 것들이 중앙은행이 관리하기 어려운 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이제 공약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이제 이번에 삼성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 것도 기존에 이제 삼성 핸드폰에서 삼성 월렛이나 이제 삼성 페이 같은 게 있었죠. 그리고 보통 스마트폰으로 요즘 바로 이 자기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 됩니다. 기존에 삼성페이는 현금을 삼성페이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중개자, 삼성 스마트폰의 중개자가 됐다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중개자가 없는 그래서 완전히 토큰 방식으로 그냥 스마트폰을 통해서 빛의 속도로 그냥 현금에 준하는 토큰을 주고받는 방식이 될 거라서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완전 다른 형태의 결제, 다른 형태의 거래 그리고 훨씬 더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중개자가 없는 그런 시대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럼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나올 거라고 봅니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이제 그게 또 쟁점인데요. 이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사실 이제 현금 없는 시대로 가게 되죠.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토큰을 서로 주고받는 시대가 되면 지금도 물론 뭐 그 교통카드라든가 신용카드로 현금 없는 사회가 됐지만 결국 그거는 현금을 거래하는 수단인 거잖아요. 현금을 이 디지털로 거래하는 수단이었다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완전 현금은 그냥 그 등가 스테이블 코인은 그 만약에 내가 1억 원을 거래하면 1억 원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관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자 수익을 얻는 방식인데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 이제 완전 현금 없는 사회로 가게 되고 이게 이제 수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만들겠지만 또 그에 맞는 또 이제 이 금융시 안정성이라든가 새로운 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별 뭐 쓸데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쓸데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 지금 이제 달러 기반 수요가 적을 거다. 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죠. 이게 완전히 다른 형태의 화폐 시장, 다른 형태의 물류, 그 다른 형태 그리고 이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 당연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일대일로 연동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환율 급변동에 따른 이제 그런 우려도 없어지고 환율의 환차선이라든가 환율에 따른 이제 그런 이 불안정성도 사라지게 되고요. 제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를 이것 때문에 만나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그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금융권에서 발행한다는 건 그건 뭐 기존 금융권 사업이니까. 네. 근데 핀테크에서만 발행한다고 하면 불안정성이 커지고 네. 결국은 은행과 금융권과 결국은 핀테크가 결합된 형태로 결국은 발행을 하게 될 텐데 네. 이재명 정부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재명 정부는 그 가상화폐도 굉장히 또 이 열정과 또 강한 의욕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가상화폐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또 이제 업계에서 요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 그다음에 빗썸, 그다음에 토스, 그다음에 쿠팡 등등까지 다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어서 당장 삼성만 해도 삼성이 글로벌 그 무역에서 거래하는 자회사들끼리 거래하는 규모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수백조 원 이상의 이제 그 환차손을 줄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업계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고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삼성이 레인 USDC에 결국은 투자를 하게 됐는데 결국 삼성이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든 건데요. 저는 이렇게 주목하게 됩니다. 이 휴대폰을 한번 봐주시면 이건 애플이군요. 삼성이 아니니까. 근데 삼성 스마트폰이 2억 대가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과 홍채 인식이 발달돼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코인은 별도로 지갑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갑 없이 만약에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세상이 온다면 아마 애플과 삼성의 세계 대전이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지금도 사실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많이 하고 스마트폰으로 뭐 카드 결제라든 스마트폰으로 뭐 네이버 페이든 카카오페이든 이미 이제 많이 옮겨와 있는데 그런 페이조차도 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옮겨가게 되면 완전히 이제 화폐랑 개념이 달라진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애플페이, 삼성페이를 넘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거래가 폭발하는 시대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재명 정부가 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이 이 우리가 GPU를 몇 장 사느냐 이게 전부 모두의 관심사인데 네. 엔비디아 칩 네. 안 받겠다.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번에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사회 업계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넘기느냐 마느냐 그리고 올해 1월 딥시크 충격이 있었죠. 그걸 딥시크 모멘트라고 하는데 딥시크가 가져온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이제 비가역적인 그 변화가 벌어졌다. 도대체 미국이 AI에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단숨에 뛰어넘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딥시크는 굉장히 싸게 그리고 오픈 소스에다가 게다가 그 굉장히 높은 효율을 갖는 엔진을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 미국은 사실 이제 그 미국도 빅테크들이 AI를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 AI는 요즘 이제
일반 인공지능 AGI라고 해서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는 초특급 AI를 개발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중국은 사실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 지금 나와 있는 기술들 오픈소스로 쫙 풀어놓으면서 이걸 현실에서 어떻게 더 잘 가치를 끌어올릴 것인가,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뭐 스마트폰에서의 AI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똑같이 비싼 칩을 쓰지 않고 굉장히 싸게 효율적으로 AI를 쓸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미국은 또 천재들이 주도하는 AI라면 중국은 이제 또 초등학교부터 그 AI를 쫙 보편화 시켜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AI를 좀 더 많이 접근하게 하면서 이 천재들을 훨씬 더 많이 길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딥시크였고요. 그런데 딥시크가 결국 이제 딥시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건 미국이 칩을 안 주기 때문에 좀 싼 칩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딥시크였는데 이 싸구려 칩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성능을 낸다라는 게 일단 충격이었는데 그 이번에 부분과 관련해서요. 네. 어떻게 GPU 없이 이렇게 AI의 굴기를 중국이 이뤄냈을까? 네. 그러니까 한 층에서는 GPU를 이미 40만 장 이상 사둔 게 있었다. 맞습니다. 또 하나는 네. 사양은 적지만 우리가 반드시 반도체 전쟁에 이기겠다는 기술 굴기를 반도체를 하겠다는 이 두 가지가 결합돼 있다. 어떤 요인이 더 클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시크 나왔을 때만 해도 싸구려 칩을 만들었다라는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미리 짱 박아둔 칩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데 올해 이제 8월에 나온 딥시크 최신 버전을 보면 이거는 이제 정말 그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고 엔비디아가 아닌 칩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그 이제 기술을 개발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이 그림 한번 잡아주십시오.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이제 중국이 AI 칩을 쓰지 않기로 했다. 엔비디아 칩을 쓰지 않기로 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칩을 쓰는 데가 미국과 중국인데 중국이 완전히 이제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거죠. 이게 만약에 본격화한다면 엔비디아도 상당 부분 성장성에 타격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중국이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AI 칩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이게 이제 그런 제약 조건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싼 칩으로 높은 성능을 만드는, 그러니까 미국과는 다른 형태의 전략을 가져가면서 만약 이게 먹히게 된다면 또 다른 형태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칩들을 만들면서 칩을 만들고 AI 칩 개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중국의 AI 개발은 오픈 소스, 그 다음에 이 효율을 굉장히 극대화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걸 또 이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좀 다른 시장을 좀 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웨이나 알리바바는 사실 거기도 현금이 많기 때문에 이 그림도 한번 잡아주십시오. 알리바바가 지금 3년 동안 3,80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한 75조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글로벌 군비 경쟁을 하는데 미국이 빅테크 중심으로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중심으로 천문학적인 투자를 늘리고 있고 중국은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AI를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의 그 AI 투자는 매우 지금 적거나, 그리고 사실 이게 옛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우리 윈도우즈를 개발하면 다 묻어가서 쓰거나 애플이 맥을 잘 만들면 다 같이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건 각각 나라마다 자기들 거의 핵무기 개발하듯이 서로 이제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사실 거기 보면 많이 늦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실 이제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핸디캡이 있고 엔비디아 칩도 없지만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고 있는데 그 칩의 성능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도 사실은 지금 늦었지만 지금 이제 한국이 갖는 또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뒤늦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인재가 많이 부족하고요. 중국은 사실 인재. 네, AI 특허의 절반 이상을 쓰고 있고, 아까 제가 이제 천재들 얘기했지만, 미국의 이제 소수의 천재들이, 주도하는 양상이라면, 중국은 정말, 굉장히 이제 수많은 이 AI 인재들을 양성하면서, 그래서 이제, AI 인재들이 많이 미국으로 수출되기도 하고요. 미국이 갔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한국은 그래서 이제 AI 개발, 교육조차도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이 또 원래 이런 부분에 좀 종주국이기 때문에
늦긴 했지만 그 빠른 속도를 좀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현재 GPU가 우리가 뭐 2만 장인데 앞으로 그 네. 20만 장을 산다고 하는데 네. 이미 메타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 그 100만 장씩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네, 또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야 엔비디아를 쓰지 않고도 우리가 자체로 개발할 수 우리가 AI 굴기를 이루겠다고 하면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뭔가 돈의 규모에서도 좀 획기적인 방식을 찾아내야 되고 네. 뭔가 반도체에서도 새로운 길을 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국이 반도체 지금 뭐 세계 1위 국가고요. AI도 사실은 업계에서는 그 빠르게 가면 G2가 될 수 있다라는 얼마 전에 기대가 있었어요. G2라는 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국가가 돼보자라는 건데 이 중국의 최근 AI 굴기, 그다음에 AI 공동 부유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칩이 없어도 아니면 기술이 뒤처져 있어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중국은 뭐 한 10여 년 전부터 AI에 전력 투자를 했지만 한국이 이미 늦긴 했죠. 그렇지만 한국은 또 AI 칩에서는 세계 뭐 1위 국가니까요. 국가고 한국에 뛰어난 또 이공계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처럼 AI 중국처럼 이제 그 효율을 노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룰과 새로운 접근 방식과 새로운 경쟁 문법을 만들어서 기존의 틀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효율 높은 AI 기술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처럼 중국이 가장 잘했던 것은 AI 교육이죠. 수많은 학생들이 초중 고등학교부터 AI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그 수많은 이공계 인재들이 AI 특급 전사로 길러지는 그런 국가 차원의 전략을 갖고 있는데 한국도 늦었지만 이미 그 경쟁에 뛰어들었고 국가 차원의 전략을 잡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날 텐데 정말 하루가 그 아쉬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AI 교육을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 만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NPU, 그다음에 HBM4에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여서 빨리 대량 양산 체제에 돌입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 시스템 반도체가 결국 중요한데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SK 회장이 이 시스템 반도체 우리가 팹리스의 명예 회장이라도 취임을 하셔서 우리가 함께 뭐냐면 새로운 반도체를 앞서 나가는 좀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예, 이상으로 그 또 하나만 더 짚고 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로이터 통신에서 상당히 그 어려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 지금 이제 그 오늘 아침에 나온 이 보도였죠. 그 미국 요구를 받으면 IMF 수준의 위기가 온다.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타임지 인터뷰에서는 미국 요구를 그대로 받았다면 탄핵에 직면했을 거다라는 얘기했던 것과 연결되는 맥락인데요. 지금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투자한다면 1997년 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3,500달러 투자 이야기인데요. 그 최근 며칠 사이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더 심화됐고 한국 정부도 이제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데요. 혈맹끼리 최소한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딱 하나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한글보 실린 저기를 보니까 그 김양희 교수의 그 칼럼을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은 사실 악당이고 일본은 또 부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당과 부자의 깡패와 부자의 대결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 깡패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일본은 사실 현금이 많기 때문에 그걸 5,500달러 받아들인 거죠. 근데 한국은 그 일본처럼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 3,500달러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3,500달러를 미국이 달라는 대로 주면 이건 심각한 그 금융위기에 준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한국은 일본처럼 그 국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외환 보유액도 적기 때문에 이대로는 돈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하고 이걸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외신 인터뷰를 하는 것도 미국 정부에 우회적인 압박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트럼프도 지금 국제적으로도 매우 지금 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을 견디는 게 매우 어렵지만 그리고 그 사이에도 자동차 업종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누가 더 잘 견디고 버티느냐의 전략적 인내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과 쿠팡이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엔비디아 칩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IMF가 수준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세 가지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네요. 우리가 함께 이 위기의 파고를 함께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슬로뉴스의 이정환 대표가 함께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